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품별로 컴퓨터가 어디에 불량이 자주 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컴퓨터는 현역으로 한 16년간 일을 했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도 뭐 하루에 20개 이상씩 해서 몇 년간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진상가 거기에서 또 용팔이로 컴퓨터를 판매, 수리, 수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컴퓨터 가게 두세 군데 하면서 중고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서 컴퓨터 경력은 꽤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경력이 많을 거예요. 16년을 현업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수리 정상이라든지 그건 너무너무 많죠. 뭐 그래서 이제 일단 부품별로 어떤 게 불량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CPU, 메인보드, 비디오카드, 램, 파워, 요 5가지가 정상이면 무조건 모니터가 정상일 때 화면은 떠줘야 돼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컴퓨터를 수리할 때 모른다고 하실 때는 요 5가지 외에는 전부 다 떼고 하나하나씩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니까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CPU 불량일 경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요거 지금 CPU가 2개가 있어요. 구형 CPU예요. 요거 하나는 AMD CPU고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인텔 CPU예요. 예전에는 CPU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것들이 인텔, AMD, 요즘도 그러죠. 그런데 예전에는 항상 인텔이 앞섰는데 요즘에는 4세대가 오면서부터 AMD가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PU 분량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CPU 쿨러가 불량인 경우가 있어요. 쿨러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MD 쿨러가 있으면 여기에 CPU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접촉이 잘 돼야 되는데 접촉이 이렇게 안 된다든지 약간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이 쿨러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됐을 경우에 열이 나가지고 CPU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CPU가 고장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고장 나긴 나는데 그렇게 많은 빈도로 고장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CPU도 반드시 고장이 나요. 그리고 CPU 자체 분량은 빈도수가 많진 않지만 가끔 6개월마다 인터넷 보시면 뭐 구리스 칠해야 된다고 그러죠. 열 좋은도율을 뭐 높이기 위해서 구리스가 딱딱하게 굳는다고 6개월만 되면 이거를 물티슈로 닦고 요 위에 구리스를 도포한 다음에 붙여라고 하죠. 일반적인 개인 분들은 업자들은 맨날 뭐 뗐다 붙였다고 하니까 잘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추천 안 드려요. 그냥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 의심이 간다 그러면 요즘에 HWINFO 64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CPU 온도를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뭐 60도, 70도 나오는데 50도, 60도, 70도 나오는데 괜히 이거 구리스 바른다고 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고장 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도가 거기에서 괜찮다고 하면 구리스 다시 안 칠해도 됩니다. 괜히 뗐다 뺐다 하다가 쿨러가 장착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리스가 붙어가지고요 당겨버리면 무뽑기라 그래서 이게 칩셋제로 딸려 올라오다가 이 칩이 구부러집니다. 이게 구부러지면 불량나서 수리도 안 돼요. 그때는 무상 AS도 안 됩니다. 이게 핀이 망가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CPU 구리스 칠한다고 떼지 마시고 그냥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은 가끔 요게 정품이 아닌 게 있어요. 1년 AS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중국산 싸구려 CPU 하지 마세요. 그냥 정품 사셔가지고 3년 AS 받으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그리고 불량
불법 CPU도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꼭 정품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인보드 분량. 메인보드 지금 볼게요. 옛날 메인보드예요. 지금 보시면은 옛날 메인보드, AMD 메인보드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CPU, 여기가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요즘 거는 노스 브릿지는 없어요. 노스 브릿지는 요즘에 CPU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칩셋 같은 것들은 요즘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BGA 타입으로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요건 없고요. 나머지 구조는 대부분 비슷해요. 메인보드를 보시게 되면 메인보드가 밑에 놓여 있을 때 드라이브로 여기를 찍는다든지, 초보이신 분들은 드라이브 나사를 주워다가 이게 패턴을 찍어버려요. 이런데 사람 몸으로 따지자면 얘들이 혈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턴, 이 뒤에 패턴을 납땜해 놓은 공간들, 이런 군데군데도 다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드라이버로 찍어버린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콘덴스 있죠. 콘덴스라 그러는데 보시면은 요런 콘덴스가, 요 콘덴스가 많이 보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콘덴스 요런 것들, 여기가 배가 볼록볼록 올라와요. 여기에 침을 질질 흘린다든지 여기에 터져가지고, 옛날에 건전지 같은 거 오래되면 빼보시면 물이 질질 흐르고 막 그러죠. 건전지 그것처럼 여기가 터져요. 그렇게 되면 요게 메인보드 불량이에요. 그리고 BGA 냉각,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BGA 전문 장비가 있어야 돼요. 노스 브릿지, 뭐 사우스 브릿지, 뭐 요런 것들, 칩셋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납땜을 할 수 없는 것들, 기계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냉납 났을 때 고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모스 배터리 있죠. 2032, 여기 시모스 배터리가 이제 다 됐다든지 배터리가 불량이 나면 메인보드가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참 그러고요, 메인보드를 보시면 이런 램 슬롯 있죠. 이게 잘 부서져요. 이게 잘 부서지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메인보드 지금 여기에 보면 SATA 꽂는 데 있죠. SATA 꽂는데 요쪽에 보시면 여기에 케이스에 파워를 켠다든지, 케이스에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하는 여기 꽂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설명서 보시고 꽂는 자리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 주셔야 돼요. 요쪽이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요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 부분들을 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잘 이제 보셔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SATA 케이블 꽂는 요쪽에 있어요. 항상 메인보드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전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치도 비슷하고요. 이 메인보드를 딴 데도 쓸 수가 있어요. 딴 케이스에. 그런데 이제 노트북 메인보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격화가 안 돼 있어요. 비전격화. 요런 메인보드는 ATX, 마이크로 ATX, 뭐 IT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드가 전격화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카드 분량은 대부분 비디오 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쿨러 분량인 경우도 있고요. 쿨러. 그 다음에 여기도 콘덴스가 커진 경우도 있어요. 콘덴스. 여기 콘덴스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콘덴스가 블록블록 올라왔다든지 건전지가 오래된 것 같이 물을 질질 흘린다든지 하면 여기가 불량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안에 BGA 칩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 가이드에 잘 장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리하게 꽂고 하면 밑에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뺄 때 여기 락이 있는데 락을 뒤쪽에 보면 락이 있어요. 락을 제낀 다음에 당기셔야 돼요. 그런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GA 뭐 냉각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파워가 여기 들어가죠. 파워를 안 꽂는다든지, 초보이신 분들은 이게 파워 안 꽂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메모리는 뭐 인터넷에 다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메모리는 여기 꽂는 거 이건 잘 아시죠, 그죠? 메모리 꽂는 쪽에 패턴이 상했다든지 먼지나 이물질로 해서 삐삐삐삐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의외로 메모리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동 중에 빠졌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먼지가 많다든지 할 때는 BW100 이제 접점 부활 접촉을 좋게 해주는 그런 뿌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뿌리시면 되고요. 이쪽에 WD40은 뿌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 불량은 뭐 파워 스플라이 쿨러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에 휴즈가 나간 경우도 제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콘덴스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온 경우도 봤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뭐 테스트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예전에는 파워 스플라이에 4번, 6번에 클립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파워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테스트기가 어디 있나? 테스트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요런 테스트기 있어요. 테스트기. 테스트로 해서 여기에 전원을 꽂고, 그 다음에 요쪽에 연결하든지 요쪽에 연결하면 파워가 돌아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적정 전압이 나와요. 여기에 3.3V, 5V, 12V 이렇게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키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걸로 테스트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파워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전격 파워, 싸구려 뻥 파워 쓰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파워 써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인보드가 불량이 난다든지 사용 중에 꺼진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드디스크는 뭐 잘 아시죠? 3.5인치 같은 경우에 일반 들그덕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가 끽끽 난다든지, 그리고 뭐 SSD나 M.2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작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발열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도 고장이 자꾸 나긴 나는데, 그거는 뭐 뺐다 꽂았다 하셔가지고 테스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불량도 있어요. 참, 케이스에 전원 스위치 불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그 메인보드에 있는, 그거는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메인보드에 있는 아까 SATA 꽂는데 옆에 이쪽에 있죠, 파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드라이버로 이렇게 전원을 쭉 대어 주시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원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윈도우가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켜지고 파워 케이스에서 켜져 가지고 안 켜진다 그러면 케이스 불량이에요. 케이스 불량도 뭐 흔한 불량이에요. 그런 불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케이스에 가끔 USB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어 가지고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펴주세요. USB 슬롯에 USB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다든지,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가 쇼트난 거를 꽂았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뭐 롬이 파괴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롬이 파괴돼 가지고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경우 있었습니다. 예전 일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은 동네 컴퓨터 가게를 이용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립 PC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조립 PC는 호환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전엔 제가 뭐 나진이나 그 다음에 개인 가게 할 때는 괜찮은 부품들만 꽂으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이라든지 그런 대기업 PC 업체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부품을 전부 다 안정성 있고 좋은 거를 쓰긴 써요. 그런데 그거를 조합했을 때 보안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그 부품으로 인해 가지고 썼을 때 한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가끔 에러가 난다든지 그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롬 바이오스 업데이트라 그래서 대기업 PC라든지 그런 데서, 아니면 메인보드 회사에서 그런 리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대기업
PC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냥 용산 쪽에서 개인 컴퓨터만 조립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뭐 호환성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호환성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납품하는 뭐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업체 중에서도 아주 큰 데 있죠. 일반인들이 컴퓨터 사실 때 TV라면 TV인데 컴퓨존이라든지 아이코다, 그 다음에 EX코리아 같은 좀 컴퓨터를 많이 납품하는 곳 있죠. 그런 쪽에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조립해 놓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CPU는 뭘 쓰고 메인보드는 뭘 쓰고 메모리는 뭘 쓰고 그 조합을 보시고 내가 조립하려고 하면 그 부품을 사가지고 직접 자기가 조립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디오 카드, 메인보드, 막 쿨러 막 샀잖아요. 조합해서 집에 와서 조립을 해보면 안 맞아. 어떤데. 예. 메인보드인데 쿨러가 안 맞다든지 크기가, 그 다음에 다 장착을 해서 끼우려고 하는데 케이스랑 비디오 카드 높이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나는 윈도우랑 그 다음에 정권 같은 거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고사양의 뭐 부품들을 사가지고 끼웠다든지 그건 낭비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삽질 2번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수리하시고 조립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봐야 돼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윈도우도 막 수백 번 깔아 보시고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도 한번 고장낼 마음으로 한번 수십 번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하시면은 자기 능력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컴퓨터에 관해서는 제가 또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